교토 변두리, 논밭 사이로 안개가 피어오르는 새벽. 지붕이 낮은 토기 공장 한쪽에서 하얀 김이 오르자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두 손으로 갓 구운 세라믹 샘플을 들어 올린다. 자본도 인맥도 없이 직원 28명과 시작한 그 공장. 하지만 이 작은 불씨는 곧 교세라라는 이름으로 세계 기술 지도 위에 선명한 좌표를 찍는다. 왜 가능했을까? 그는 최신 설비보다 먼저 마음을 단련한 조직을 세웠다. 매일 아침 직원들은 공장 문 앞 조그만 현판을 지나칠 때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동기의 순도가 흐려지지 않도록 그는 사운을 단 3단어로 적었다. 성실, 정직, 선의. 많은 이가 이상주의라고 비웃었지만 기술보다 투명한 마음이 먼저였기에 고객과 시장은 두려움 없이 새 회사를 선택했다. 세라믹 부품이 교토를 넘어 해외 공장 라인에 올라탄 순간 그는 멈추지 않았다. 통신 시장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독점은 깨져야 한다. 거대 자본이 버티는 벽에 뛰어든 그는 KDDI라는 두 번째 회사를 띄운다. 거칠 것 없는 경쟁의 한복판에서 그가 꺼낸 무기는 아메바 경영 조직을 손바닥만한 단위로 잘라서 각자 스스로 비용과 수익을 계산하게 해보니 망설임 대신 책임감이 생기고 회의 대신 실행에 앞섰다. 마침내 KDDI는 시가총액 수십조 원의 통신 공룡으로 성장한다. 기술 혁신 이전에 구성원이 왜라는 질문에 선명히 답할 수 있도록 만든 결과였다. 마지막 과제는 파산 직전의 제2의 항공업 경험 한 줄 없는 그에게 모두가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는 회계장부보다 먼저 정비였고 바닥에 쌓인 사람들의 피로를 보았다. 흑자를 내려면 먼저 마음의 적자를 메워야 한다. 첫 임원회의에서 그는 숫자 대신 2가지만 약속하자고 말했다. 고객에 대한 봉사 그리고 탐욕을 내려놓는 것. 그는 허리가 휠 만큼의 구조조정 대신 실내 복원을 택했다. 그 결과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적자 1,300억 엔이 흑자 2,000억 엔으로 뒤집힌다. 위기는 시장이 아니라 내부 마음이 흔들릴 때 시작된다는 그의 믿음이 또 한 번 증명된 순간이다. 그렇다면 그는 이를 무엇이라 정의했을까? 일은 인간이 스스로를 수양하기 위한 도장이다. 생존만을 위해 일하면 피로가 쌓이지만 성장과 공헌을 목적으로 삼으면 고통이 곧 단련으로 변한다. 그의 아침은 거울 앞에서 시작됐다. 오늘 내 마음에 탐욕이 깃들지 않았는가? 이 질문 하나로 하루의 방향을 맞추고 밤에는 일기장에 단 4글자를 적었다. 바르게 살았는가? 그 단순한 습관이 억만장자를 만들었다. 그는 인생을 한 줄 공식으로 설명한다. 마음 곱하기 사고방식 곱하기 행동은 운명.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면 사고방식은 창조로, 행동은 도전으로 흐른다. 반대로 마음이 불평으로 가득하면 사고방식은 변명, 행동은 회피로 굳는다. 회사의 흥망은 재무제표보다 먼저 이 보이지 않는 공식에서 갈린다. 조직 문화 역시 숫자가 아닌 철학으로 산다. 얼마나 팔았는가 보다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주었는가를 매일 묻는 회사들은 위기 때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회의를 열 때마다 성과표를 보기 전 임직원에게 먼저 물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여전히 순수한가? 이 질문을 10년, 50년 반복한 결과 교세라와 KDDI는 기술이 아닌 정신으로 신뢰받는 공동체가 되었다. 리더십에 관해 그는 단호했다. 회사는 사장의 인격을 넘어서 클 수 없다. 숫자 노름과 화려한 전략이 한순간 시장을 흔들 수는 있어도 사람이 존경하지 않는 리더 밑에선 조직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실력 있는 임원이라도 위기적이면 곧장 자리에서 물렸다. 조직이 잃기 쉬운 가장 큰 자산은 보이지 않는 신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강조한 것은 도덕심과 순수한 동기, 그리고 리더 스스로의 끊임없는 성장. 부하에게 요구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곧 리더의 그릇을 키우는 길이었다. 작은 그릇은 작은 일만 담지만 깊고 넓은 그릇은 수많은 사람의 열망까지 품는다. 시야 또한 그의 성공 열쇠였다. 눈앞의 이익보다 5년, 10년 뒤를 내다보는 안목. 실패가 닥치면 그는 언제나 외부를 탓하기보다 내 시야가 좁아진 건 아닌지 성찰했다. 독서와 사색, 다름은 대화로 듣고 시야를 확장하고 나면 커다란 위기도 흐름 속 일부가 되어 두려움이 사라졌다. 멀리 본 사람에게 시간은 늘 우군이었다.
그의 하루는 감사, 책임, 겸손으로 시작해 감사, 책임, 겸손으로 끝났다. 한 사람의 마음이 문명을 끌어당긴다는 그의 확신은 교세라의 공장 라인에서도 KDDI 기지국 탑에서도 JAL 활주로에서도 똑같이 증명됐다. 짜증과 이기심으로 채운 하루는 피로를 낳고 주변까지 무겁게 만들었지만 순수한 동기로 채운 하루는 사람을 이끌고 기회를 데려왔다. 어느 날 한 임원이 말했다. 회사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마음이나 도덕은 이상적입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성과는 눈에 보이지만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그 자산이 무너지면 성과도 모래성처럼 사라집니다. 단순한 경고 같지만 그 진실을 전장 같은 시장에서 몸소 입증해낸 사람이 바로 이나몰이었다. 사업이란 무엇인가? 그는 돈을 버는 경쟁이 아니라 철학을 지켜내는 긴 여정이라 정의했다. 기술, 혁신, 시장 다변화, 위기 극복. 표면적 성공 뒤엔 언제나 바른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조용히 주문을 되뇌었을 것이다. 바르게 살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 이제 막 새벽을 여는 사람에게든 긴 하루를 정리하며 숨을 고르는 사람에게든 그의 이야기가 전하는 울림은 같다. 길을 잃었다고 느낄수록 더 멀리 보라. 성과보다 동기, 기술보다 철학, 숫자보다 사람. 마음을 세우면 운명은 따라온다. 작지만 단단한 이 신념이 교세라를 일으켰고 KDDI를 키웠으며 JAL을 살렸다. 그리고 지금 화면 너머 당신의 마음에도 잔잔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을 것이다. 마음이 모이면 운명이 바뀐다. 오늘 하루 바른 마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곧 가장 실용적인 경영 전략이며 가장 위대한 성공 법칙이다.